법인세 제1강입니다. 법인세 실기 제1강.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익금액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주요 매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수익금액은 주요 매출이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은 수익금액에 들어갑니다. 상품 매출의 번호가 몇 번대죠? 400번대죠. 맞죠? 요거 수익금액에 들어갑니다. 제품 매출 들어갑니다. 제품 매출이 몇 번대죠? 400번대죠. 맞죠? 들어갑니다. 공사 수익금. 얘도 400번대예요. 우리 여기 프로그램에는 공사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자 수익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자 수익은 수익 금액에 안 들어갑니다. 또 뭐 있죠? 유형자산 처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대충 감 잡으셨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이자 수익은 몇 번대죠? 900번대죠? 영업의 수익은 수익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900번대인데 유일하게 들어가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산물 매각입니다. 부산물 매각. 자, 부산물 매각은 시험에는 잡이익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형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잡이익 안에 있는 부산물 매각만큼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산물의 반대말이 부산물이죠. 맞죠? 주산물이 상품, 즉 뭐 연어라고 하면 연어가 주산물이 되고 연어알 이런 것들은 이제 부산물이 되겠죠. 부산물도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400번대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400번대인데 재무회계에서는 900번대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수익금액 할 때만은 부산물도 갖고 와요. 1차적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했어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는 결론적으로는 400번대 매출을 의미한다. 단 900번대에 관련된 이익은 포함시키지 않으나 부산물 이익만은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뭐 수익금액 조정에 관련된 문제의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중하 정도 됩니다. 중하 또는 가끔씩 중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상품권 문제 또는 매출 취소 문제. 이 두 문제는 조금 힘들어해요.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적당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매출된 거 취소되는 거. 이 두 개를 조금 어려워하고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기업회계의 매출액과 세법상 수익금액을 조정하는 표입니다. 나중에 얘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나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반영이 돼요. 이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대비 조정과 이 문제는 좀 연속으로 안 나오는 게 좀 맞아요. 왜냐면 얘를 잘못 적으면 접대비 조정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연결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여기 뒤에 보시면 문제를 풀고 나서 또 이론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태양상사의 2021년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F4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F4의 1 또는 2를 선택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 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1번 문제. 자,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고 지금 이 부분을 먼저 세팅을 시킬게요. 일단은 3개 다 입력 대상이 되죠.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공사 매출, 그리고 만약에 이자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뭐 이런 게 나오면 다 제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네들만 먼저 넣고 1 누르고 F4 매출 조회 누르고 상품 매출 보이시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세팅했고요. 자, 두 번째 여기 가서 또 1하고 F4. 지금 제품 매출 숫자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맞죠? 확인. 자, 밑에 1, F4. 자, 공사 수익금 보이시죠? 공사 수익금 맞는지 확인. 여기까지 1번 문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보다시피 여기 보면 2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영업외 수익이 유일하게 부산물 매각. 그겁니다. 그때만 2번 쓰고 나머지는 2번 쓰시면 안 돼요. 여기를 한번 화면상 여러분들 요거 조금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그럼 잘라볼게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뭐냐면 요 파트가 뭐냐면 결산서상 수익금액입니다. 결산서상 수익금액의 의미는 당기 순이익의 데이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뭐냐면 얘가 여기 보시면 얘가 조정 후 수익금액이에요. 얘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인 겁니다. 얘를 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를 얘로. 현재 문제 보시면 결산서상 수익금액이에요. 즉 조정 전 데이터예요. 지금 이거를 좀 마음속에 조금 씹고 가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맞춰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조정 전이고요. 얘가 조정 전이고 얘가 조정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정 전, 조정 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갈게요. 공사 현장별 공사 내역인데 지금 현재 이 공사에 대해서 수익 금액을 한번 인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탭을 클릭합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 자, 공사명 입력 한번 해볼게요. 물류 창고. 동급자라는 의미는 이제 그 거래처 이제 고객이죠, 고객. 삼양화공. 도급 금액이라는 것은 매출액 7억 5천. 해보시면 돼요. 칠판 여기서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프로그램상은 어려움이 없고요. 프로그램상 어려움이 없고 이제 주의할 점과 그 다음 이론 문제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출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총공사 예정비가 얼마냐면 6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억만큼의 비용이 들어서 7억 5천에 대한 매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실제적으로 남는 이윤은 1억 5천의 이윤이 남는 겁니다. 근데 진행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총 공사 예정비 분의 총 공사비 누적액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진행률이에요. 대충 5 나누기 6 하면 되죠. 5 나누기 6 하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면 83%의 진행률을 남겨요. 그냥 83%의 진행률을 남기면 매출도 83%의 매출을 남겨야 돼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다 해줘요. 알겠죠? 그 다음 7억 5천에 그럼 대해서 83%.83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6억 2,250만 원어치의 매출을 인식해야 돼요. 요 매출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누적된 매출 인식은 요만큼이죠. 아니네. Sorry. 지금 현재 2021년이니까 지금까지 인식된 매출은 그렇죠.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6,200. 네, 뭐 숫자 하나 좀 바뀌었나 봅니다. 6억 2천만큼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충 4억 6천만 원 인식했죠. 맞죠?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더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일단 이 단어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퍼센트는 100%를 넘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 100% 이하가 돼야 돼요. 왜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총공사 예정비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누적된 공사예요. 즉 여기에 5억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6억이 들어가야지 진행률이 계산되겠죠. 이해가시죠? 네, 가끔씩 얘를 거꾸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100%가 넘게 나와요. 그것만 가릴 줄 아시면 돼요. 요거 거꾸로 적는 사례가 빈번해요. 시험 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6억이라고 적고 여기에 5억이라고 적으면 이렇게 100%가 넘는다고요. 얘는 오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넣어볼게요. 여기에 얼마나 적는다? 5억이라고 적고 여기 얼마? 6억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진행률이 이제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해서 83.33이 되었고 정기말 누적 수익 금액은 7천이죠. 7천. 단기 수익 금액 계상액은 3억 9천이죠.
그래서 이만큼을 수익으로 잡아야 한다. 이게 이 내용의 주제예요. 근데 얘가 이론 문제로 나와요. 이론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 방식은 우리가 계산할 줄 아셔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제조 공장, 경성전자, 4억 5천, 그 다음 여기에 1억 6천, 3억. 100%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확인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확인하고 그 다음 얘는 올해만 시작을 했던 공사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만큼을 뭐 해라? 수익 금액으로 잡아라. 뭐 이게 주제입니다. 얘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여기죠? 여기 합계가 얘인데 얘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여기 가보면 떡하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수익 금액 조정 계산을 클릭하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돈이 지금 가산이라는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되죠. 맞죠? 일단 화면상 빨간색이 뜨지 않으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F3 눌러보세요. F3 누르니까 이렇게 밑에 공사 미수금 과소라고 뜨죠. 맞죠? 기억하고 엔터, 밑에 기억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공사 미수금 과소라고 하나 뜨죠. 맞죠? 소득 처분까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공사 미수금 과수, 공사 진행일 차이에 의한 공사 수익금 누락 인식액을 입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엔터 치고 189960 플러스 이렇게 엔터 3번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넣었던 숫자는 요거를 그냥 참고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알겠죠? 100% 얘가 답이 되진 않는다고 했어요. 이 밑에 건 참고사항인데 거진 다 여기 밑에 것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요 꺼주시고 자, 지금까지는 요 2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2번까지 완성이 되었고 3번 가도록 할게요. 지금 해당 프로그램에 먼저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계산을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했고요. 얘는 일단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지금 기타 수익금액인데 통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위탁 매출입니다. 위탁 매출이 공사 수익금 요거 작업 진행률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시험에 나온다면 얘는 이제 달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품 재고액 중, 자, 요 제품의 체크 한번 해주세요. 문제가 상품인지 제품인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제품 재고액 중 Y제품 700만 원은 타인에게 위탁 판매하기 위한 적성품인데 얘가 얼마에 판매했다? 9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질문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얼마죠? 매출액이 900이죠? 맞죠? 900이고 원가가 얼마죠? 700인 거죠. 그럼 세무 조정할 때는 둘 다 세무 조정 해줘야 돼요. 아까 공사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이미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얘는 둘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둘 다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세무 조정은 둘 다 해줘야 돼요. 단 지금 현재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는 부분은 무엇을 작성하고 있냐면 수익 금액을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 금액 조정에는 매출액만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구분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F2 누르시고 제품 매출을 입력합니다. 자, 하셨죠? 아마 모범 답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모범 답안으로 가볼게요. 위탁 매출 이렇게 쓸게요. 위탁 매출. 근데 여러분들이 금방 F2 누르고 제품 매출 이렇게 입력하라고 했죠, 제가. 근거 법령은 입력 안 해도 무방합니다. 엔터. 수익 금액이 얼마라고요? 900. 대응 원가가 얼마라고요? 7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F3 한번 해보세요. F3하고 좀 하단에 조금 내려와서 이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매출 누락이라고 보이시죠? 맞죠? 그래서 여기 매출 누락을 여기에 넣고, 입금 산입에 넣고, 그 다음 여기 매출 원가 가소라고 나오죠? 얘를 여기 성분 산입을 일단 세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여기 위라고 해보세요. 위탁 매출의 위. 그러면 이제 위탁 매출 누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과목인데, 과목은 채점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 적으시면 돼요. 그냥 매출 누락이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없고, 시험 문제에 대한 채점은 이쪽으로 일어나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900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탭 누르면 오른쪽으로 화면이 넘어가요. 탭. 이렇게. 여기도 위 해볼게요. 위. 자, 그러면 이제 위탁 매출 원가 누락이라고 나오고 7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만큼은 수익을 잡았고 700만 원만큼은 비용을 잡은 격이죠. 그래서 ESC 한번 눌러주시고 자,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900과 700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을 했죠. 그러나 수익 금액 조정에는 900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900만 들어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 거기 차감에 700을 또 넣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가만히 놔둬야 돼요. 700은 세무조정만 일어난 거지 매출에는 입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화면을 보세요. 저는 다르게 나와요. 빨갛게 딱 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빨갛네? 차액이 발생됐구나. 900만 원을 찾아서 요렇게 입력하고 엔터 칠게요. 하면 없어져요. 여러분들 방식이 훨씬 좋다 이 말이에요. 저처럼 해도 되고 여러분들처럼 해도 돼요. 둘 다 괜찮은데 여러분들처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지시사항이 끝이 난 것이 됩니다. 또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 보다시피 385페이지 칠판 잠깐 볼게요. 조금만 더. 얘가 뭐냐면 회사 코드. 얘가 뭐냐면 정답 아시겠죠? 그래서 책에 38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85페이지를 가고 3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06 실전 모의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냐면 회사 코드 찾는데 이제 허비합니다. 회사 코드가 여기 있죠. 있지만 한 장 넘기면 또 회사 코드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여기 1번 문제 여기 왼쪽에 여기에 항상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어디서 시간 많이 허비하냐면 답지가 어디 있는지 찾는다고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답 페이지도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어느 사람이 친절하게 얘 답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좀 적어놨잖아요. 제가 자 이거 찾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뒤집으면서 답지 어디 있는지 확인해놨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제가 답지 체크해 드릴 테니까 메모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딱 확인하고 답 확인할 때 편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상품권 판매기네요. 맞죠? 요거 말고 조금 다른 페이지 먼저 갔다 올게요. 상품권 판매액은 일단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이 난이도 있는 거 조금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다른 거 먼저 한번 해보고 익숙해지고 나서 395페이지 먼저 가겠습니다. 395페이지. 요 문제 괜찮네요. 395페이지. 자, 회사 코드는 9109. 회사 코드 바꾸시는 방법 아시죠?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저는 이제 여기 클릭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9109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기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라. 그리고 세무조정은 F3를 눌러서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보세요. 1번 먼저 해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입력할 게 아까처럼 1F4 이런 식으로 입력한단 말이에요. 맞죠? 입력하는데 제품 매출 입력합니까? 입력하죠. 공사 수익 입력합니까? 입력하죠. 이자 수익 입력합니까? 안 합니다. 아시겠죠? 요것이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트랩이에요. 고정자산 처분 입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두 개 맞지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켜 놓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됐죠? 숫자는 다 불러지게 돼요. 이제 여기서 1,
F4는 여기 좀 매출 조회했습니다. 제품 매출 여기 확인. 자, 그 다음 여기 클릭하시고 1 F4 공사 수익금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열정에 뛰어나서 여기 이자 수익도 2 F4 이자 수익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주의할 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조정 전 데이터다 이 말입니다. 조정 전 데이터고 문제에서도 손익계산서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지금부터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입력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기만, 요 두 개만 입력합니다. 시작. 자, 여기서 입력을 제가 지금 했는데 도곡병리까지는 했는데 지금 이 순서대로 입력하면 100%가 넘는 숫자가 나오죠. 나도 모르게 지금 이게 얼마예요? 10억인가? 100억이네. 100억인데 여기 80억 이렇게 넣고 여기 10억 이렇게 넣으면 진행률이 800% 이렇게 되잖아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아, 내가 반대로 적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10억 적고 80억 적으니까 진행률이 12.5라고 뜬다 맞죠? 그 다음 전기만 누적액이 아니네. 지금 현재 단기에 반영된 것이 12억이다. 여기에서 세무 조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 도서관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100% 완성이 된 케어이죠. 근데 기간을 한번 보시면 언제 시작을 했냐면 작년에 시작을 한 케이스예요. 작년에 했으면 작년 2020년 12월 31일 날 한번 수익금액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얘가 단기간 공사예요. 1년이 넘지 않는 공사는 완성되고 나서 바로 수익 인식을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올해 그냥 다 인식하는 거예요. 100%. 그리고 세무 조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죠. 여기에 그대로 넣으면 조정액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에 가면 5천만 원이 가산이 나오죠. F3 누르시고 여기에 공사 미수금 기억만 하셔도 돼요. 공사 미수금 과소 5천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이 이제 이야기죠.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 진행률에 의하여 공사 수행을 인식하였으며 이 이야기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완성 기준에 의해서 공사 수행을 인식하였다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얘는 이제 별로 할 일이 없고요. 나머지도 다 끝났네요. 맞죠?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395페이지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444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네, 화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앞선 문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풀이하겠습니다. 444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하라. 1번 제품 매출하고 상품 매출만 지지되었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와 같이 1F4에서 결산서상 수익금액까지 먼저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요구사항. 자, 두 번째 요구사항. 여기 이제 위탁 매출에 관련된 건데 상품 재고액 중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구분에 상품 매출이라고 적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 말이고 그에 대해서 매가가 815만 원이고 원가가 750만 원인 구입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 815만 원과 75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F3 누른 상태에서 살 내려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합해져서 나오죠. 맞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따로 하시면 되겠죠? 상품 매출이라고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815만 원. 자, 오른쪽에 상품 매출 원가 넣네요. 매출 원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금액은 750만 원 이렇게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제품 매출에 관련된 3번 이야기입니다. 3번 내용 똑같아요. 3번 내용 똑같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라고 잡아주고 판매가 800만 원과 원가 500만 원에 대해서 대응시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F3 누르시고 얘는 아예 위탁 매출이죠. 위라고 하죠. 위탁 매출 누라 800만 원. 그 다음 오른쪽에 가서 위탁 매출 누라 5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무조정 내용은 여기에 있는 합이 여기에 있는 숫자랑 동일하다는 것이 보여지고 여기에 있는 합이 여기에 있는 합과 동일함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기 확인만 하면 되죠.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대해서는 수익금액 파트만 들어올 겁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되죠. 이 문제는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잠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내용, 여러분들 PPT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조정 전 데이터입니다. 조정 전 수익 금액을 일단 적어주고, 요거는 1F4하고 입력하면 불러지고, 간혹 부산물 매각이 나올 때는 2F4에서 불러지고, 여기에 보다시피 이자 수익이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보인다. 맞죠? 세법상은 이제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귀속 시기를 조정한다. 책에는 일단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말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발생주의라는 말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의 의미는 이제 사전적 의미는 각 사업연도의 입금은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잡고 손금은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날에 사업연도를 한다. 이런 말이나 발생주의라는 말이나 사실은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의 의미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요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 기출문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매출 할인 및 애누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지금 현재 제가 여기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책에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이걸로 말고 자, 지금 현재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이쪽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어디서 빼죠? 매출 원가에서 뺍니까? 매출 판매기와 관리비 뺍니까? 영업의 비용에서 뺍니까? 다 아니죠. 어디서 빼죠? 여기서 빼죠. 맞죠? 여기서 직접 마이너스를 시키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쓰는 장부는 뭐예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한번 칠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기출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꺼버렸나? 그래서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만약 문제에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가 나오면 여기서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현재 여기서 직접 차감으로 빼버립니다. 자, 이거 좀 특이해요. 지금까지 문제는 가산이나 차감이 불러오기 형식이었잖아요. 맞죠? 불러오기 형식으로 입력이 되었는데 매출 할인 및 애누리가 나오면 여기서 직접 마이너스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익 금액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 재무회계에서는 어디서 마이너스를 시켰냐면 저 밑에 있는 영업의 비용에서 마이너스를 시켰다.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마이너스를 시켰다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세무 조정을 과연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되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미 재무회계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영업의 비용으로 마이너스 했던 것을 세무 조정에서 뭘 하냐면 얘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수익 금액은 조정이 되었지만 단기 순이익은 변화가 없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세무 조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차감 부분에 직접 입력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차감 부분에 직접 입력한다. 매출 할인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해줘야 한다. 따라서 매출 할인만큼 수익 금액에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매출 할인을 만약에 비용 처리했다면, 즉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면 단기 순이익 변동이 없으므로 세무 조정을 안 하나, 만약에 비용 처리가 안 되었다면 기타 수익 금액으로 조정해주고 세무 조정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매출 할인은 이제 차감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조정을 해서 불로기 형식으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제품 매출이라고 하면 매출에 여기에 매출 할인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가보면 이렇게 차감이 들어와 있잖아요. 맞죠? 이때는 F3를 이용해서 여기 송금산입으로 넣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이쪽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나온다면 이쪽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이것도 높고 또 바로 뒤에 나오는데 상품권하고 매출 취소가 약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은 보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했었고, 여기 도구 금액, 이제 매출액이고, 여기 작업 진행률이죠. 작업 진행률이 주의한 점은 100%를 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적 금액 산입액에서 빼기 정기말 누적 수익 금액과 단기 회사 수익 금액을 빼고 나면 세법상에서 추가로 조정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아래 부분을 입력하면 되겠죠. 조정 등록은 F3 단축키를 이용해 주시면 더 편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용역 등에 의한 수익 금액은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 아까 보셨다시피 중소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조건에 하나 걸리고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인도 기준으로 수입을 잡아도 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작업 진행률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작업 진행률의 원칙이나 뭐 인도 기준 또는 완성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은 이제 완성 기준이라는 용어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책에는 일단 인도 기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진행 기준으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얘를 그냥 결산, 즉 완성 기준, 즉 인도 기준으로 신고 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특이하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런 거더라만 확인하시면 되고 아까처럼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아까 입력했다시피 위탁 매출이나 제품 매출 등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나 우리는 그냥 제품 매출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점이 있다. 근거 법령은 안 써도 무방하고요. 수익 금액은 아까 수익 금액 조정에도 들어가고 F3에도 들어갑니다. 수익 금액은 여기 수익 금액 조정 계산에도 들어가고 여기 조정 등록에도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대응 원가는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 아까 차감의 항목에 넣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안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고 어디에만 들어가냐면 조정 등록에만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기록하면 된다. 대응 원가는 절대 여기 차감 항목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래요. 여기가 이제 위탁 매출 누락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입력했고 대응 원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입력을 했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지, 이건 이론용이에요. 장기 할부 판매 원칙은 인도 기준이죠.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어쨌든 인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 기준으로 만약에 회계에서 회수 기준으로 얘를 적었다면 세법에서 얘를 인정해 주겠다, 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 내가 인도 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 기준으로 신고 조정도 가능한 예외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억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기 할부의 원칙은 인도 기준이 원칙이다. 자, 여기 페이지가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어렵게 하는 그 친구들입니다. 매출 취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사례가 두 가지가 남았는데, 매출 취소가 일어나면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 취소가 일어난다면 지금 현재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자동으로 차감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무 조정을 한다. 기초 70회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데, 대응원가도 이제 대응원가는 적절하게 처리하였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되고,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이너스로 대응해 줘야 되겠죠. 얘는 이제 가산으로 들어가고, 얘는 입금으로 들어가고, 얘는 송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되면 다시 추인해주면 되겠죠. 추인까지 만약에 문제 나온다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는 김에 설명을 할게요. 제가 여기를 한번 삭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요거랑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1500, 요것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죠. 맞죠? 요렇게. 그리고 F3 누르면 1500이 송금에 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게요. 매출 취소. 매출 취소라는 말이 없죠? 네, 강제로 적을게요. 매출 취소. 1500 유보 발생.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매출 취소된 게 해결이 됐다면 뭐 다시 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여기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매출 취소 해결된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해결되어서 1500이 이제 그 다음 회라고 칠게요. 여기 이제 뭐라고 써야 돼요? 추인한다는 말은 유보 감소로 시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보 감소. 해결이 되면 추인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품권 매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매출 취소의 개념과 상품권 매출이랑 개념이 사실은 비슷해요. 상품권 매출은 매출이 아니죠. 그런데 장부에서 매출로 잡았다면 걔를 마이너스 처리해줘야 된다면 수익 금액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하고 조정에는 차감 항목으로 뺀다. 위에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위에는 똑같은 이야기. 송금산이 유보 발생 처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토대로 이제 우리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회사 코드는 9106. 자,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페이지 385페이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을 일단 기록하면 되죠. 자,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 요거 이상 입력 안 하는 이유가 답이 이제 중복될까봐. 일단은 요렇게 입력을 하고 살짝 내려가 볼게요. 3번 있죠, 3번. 여기 4번. 부산몰 매각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뭘 선택해야 돼요? 영업의 수익 선택하고, 그 다음 F4 누른 상태에서 자비익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금액도 300만 원이잖아요? 300 수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 주의할 거. 그럼 1번하고 4번은 했어요. 1번하고 4번 했고,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20대 중에서 15대만 구입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매출액은 얼마가 매출액이 되느냐면 15대 곱하기 판매가 얼마? 130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매출액이 되고, 그다음 매출 원가는 쉽네요. 100만 원 곱하기 몇 대? 15대 곱하기 100만 원이
대응 원가가 되겠다. 맞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상품인가? 제품인가? 아하, 제품이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F2 누르시고 제품 매출 수익 금액에는 15대 곱하기 130만 원, 1,950만 원 됐네요. 대응 원가는 15대 곱하기 100만 원, 1,500만 원. 맞죠? 이 상황에서 그대로 F3 눌러주시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에 위탁 매출이라고 할까요? 위탁 매출이 아니죠. 뭐죠? 시성품은 그거죠. 조건부 매출이죠. 그냥 매출 원가 가소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제품 매출 이렇게 해도 되겠네. 1,950만 원. 매출 원가에 관련된 거 1,500만 원 이렇게 세무 조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원래 나오던 문제예요. 맞죠?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얘가 상품권 판매액. 상품권 판매액은 전액 무엇으로 계산되어 있다? 상품 매출로 계산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환한 거는 1,000만 원만 상품 매출이다. 그 얼마를 취소시켜야 되는 거죠? 500만 원을 취소해야 되겠죠. 맞죠? 상품권 매출. 근데 뭐죠, 얘가? 얘는 그냥 상품이죠. 맞죠? 상품 매출. 그래서 요 하단에 F2 누르시고, 상품 매출 수익 금액에 마이너스 500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500이라고 입력했을 때, 이제 숫자가 어글이 되어 버렸어요. 숫자가 어글이 되면서 이 500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그래서 여기에 그 상품권 매출. 자, 여기에 상품권 매출에 상품이라고 쓰면 이제 안 뜨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 적는 방법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직접 입력이라는 키가 있어요. 얘가 단축키 F6입니다. 여기는 다 단축키 적혀 있는데 왜 여기는 안 적혀 있지? F6입니다. F6를 누르면, F6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뻑 하고 들어가져요. T 나오고 들어가고, T 나오고 들어가고, T 나오고 들어가고, 맞죠? 직접 입력하면 소득 처분도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입력해서 상품권 매출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500이라고 하고, 유보 발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상품권으로 그 500만 원 해결되면 얘를 추인해 주시면 돼요. 어디서 추인하냐고요? 이쪽으로 가서 추인하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갔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수익금액 조정에 가보면 차감에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했었죠. 상품권 매출은 실제 매출이 아니므로 수익금액에 마이너스로 처리해주고, 자, 지금 현재 금방 제가 수익금액에 마이너스로 처리했죠. 자, 두 번째, 조정에는 차감 항목으로 뺐습니다. 자, 지금 조정에 가서 차감 항목으로 뺐습니다. 맞죠? 자, 세 번째, 그리고 조정 등록에는 송금 산입 유보 발생을 처리해준다. 맞죠? 그래서 F3 누르고 송금 산입 유보 발생을 시켜줬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매출. 자, 상품권 매출하고 매출 취소의 차이는, 매출 취소는 대응 원가가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결되면 끝이 났고요. 이 문제는 다음 문제가 매출 취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매출 취소에 관련된 문제 435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갔는데,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와요. 이 부분이. 상당히 잘 나오고, 이 정도 문제면 난이도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속으면 안 되는 거, 얘를 입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 이 두 개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 여기 좀 보니까, 여기 2번에 요런 말이 있네요. 부산물 매각에 있다, 맞죠? 요거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영업의 수익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보면 잡이익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F4 해주시고 잡이익에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다? 400만 원. 얘가 수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금처럼 수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400 이렇게 하면 일단 1차적인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품권 매출이죠. 상품권 매출 5천만 원을 매출로 계상했는데 얘는 아직 판매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아직 기록이 안 되었으니까 취소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한 상품 매출요. 얘는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가서 F2 누르고 상품 매출 선택해 주시고 수익 금액에 마이너스 5천만 원이라고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 F3 누르시고 살짝 내려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청군산입에 F6 한번 눌러주시고 상품권 매출이라고 잡아주시고 유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딱 기억이 나는데 또 세월이 지나면 또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죠. 상품권 매출은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지금 시용 매출이죠. 조건부 매출입니다. 그런데 현재 판매가 3천만 원이고 얘는 매출원가는 적정히 계산되어 있는데 매출 누락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매출 누락이니까 이제 바로 잡아주죠.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는 글자는 얘입니다. 제품. 그래서 여기 잡아주고 F2 제품 매출로 가고 수익 금액에는 3천만 원. 대여원가는 적정하게 계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할 필요가 없고 F3 누르고 여기 3천만 원 여기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3천만 원 잡아주시면 돼요. 3천만 원. 근데 이렇게 퉁치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천이죠. 그래서 하단에는 2천만 마이너스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100% 믿으시면 안 된다. 그런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시고 여기 제품 매출, 시용 판매, 매출 누락이라고 해도 되죠. 매출 누락 어딨지? 기타 매출 누락하죠. 그러면 여기 3천만 원 요거 발생.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가 이쪽으로 가 있는데 얘는 차감으로 들어가 있고 얘는 가산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확인만 해주시면 되죠. 네, 간혹 내가 얘를 이제 기자 과목을 안 쓰고 그냥 워드 치듯이 메모 적듯이 입력했다라고 하면 아까 보다시피 여기에 마이너스 빨갛게 해서 뜹니다. 그러면 얘를 위로 올려주셔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재 관련 문제를 요거 색칠 좀 해주세요. 요 색칠. 제가 요거 빨간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조금 고민했는데 일단은 파란색으로 했어요. 파란색 상품권 매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이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실기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파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